유학을 갔다. 근데 유학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보통은 뭐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든 넌 들어올 거야 이런 청년들도 있지만 난 여기서 어떻게 해볼래 이런 아이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현장에서 이제 취업을 해서 잘 살아가는데 이제 이 취업하는 과정이 무조건 미국 가서 취업해 그게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들어와.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준비한 아이들은 거기서든 여기서든 다 취업을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그 이제 보통은 이제 단적인 예를 드는 게, 유학 갔고 영어 배우러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과 안 어울리고 나 미국 애들만 어울릴래. 그리고 티립딱 파서 공부만 했던 아이들은 취업 못해요. 못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기선 사회생활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난 제 역할을 할래.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커뮤니케이션도 할 줄 알고, 이제 감정이 뭔지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걸 잘 키웠던 아이들은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고 AMP가 없는데도 취업은 해요. 항공정비로. 취업해서 영주권까지 다 얻고,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다 4년제까지 마치고 들어왔을 때 네. 여기서 취업하는 거. 네. 지금 바로 들어와서 군대를 어떻게 다녀서 이렇게 취업하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으면 전 빨리 들어오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시간, 비용, 효율 이런 거 다 따지고 확률까지 계산을 한다면 네. 가능하면 4년제까지 거기서 안 하고 바로 들어오는 게 낫죠. 들어와서 어차피 비행기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군대도 일단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부사관 관련된 글 쓴 거 읽어보셨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어차피 군대는 해결해야 되는데 네. 나는 비행기를 만지고 싶어. 정비를 하고 싶어. 그럼 군대, 네. 공군, 네. 비행기 이거 이용을 해야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이유를 노리는 게 현명하고 어차피 부사관을 간다면 이거는 직업군인이에요. 네. 그래서 직업 과정을 거쳐가면서 뭐 돈도 벌고 학위도 그 과정에서 더 추가하면 돼요. 미국 거 별도로 국내에서 어차피 국내 학위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위와 학위 때문에 그런 거죠? 학위랑 아까 인문학적 소양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문학적 소양. 그래서 차라리 문과 쪽으로 전공하는 게 더 전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활용을 하거나 현장에서 뭐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과정으로 볼 때 학위는 어차피 있는 게 나은데 네. 과연 또 관련된 공대 전공을 또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공대 전공을 더 깊이 있게 하는 게 의미는 없다. 나중에 비행기 커리어에 도움이 안 안 된다.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뭐 전기전자나 아니면 기계나 이런 걸 좀 더 하는 게 어떨까? 그거는 어머님 세대 때 얘기예요. 아, 저나 이 예전 세대 얘기지 지금은 대학이 공대 전공이 현장을 못 쫓아가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학교에서 배운 AMP 가지고 나가서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다시 배워야 됩니다. 현장 가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위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지원 받아서 학위를 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많으니까 굳이 이제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 취업을 먼저 목표로 준비를 하시되 지금 2년제 학위면 충분하니까 취업을 빨리 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만약에 군대를 간다면 그래서 이제 군대 여부가 그냥 난 일반 병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이 일반 병으로 든다면 갈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부사관으로. 유학을 하고 와도 무리는 없어요. 근데 2년이니까. 부사관으로 갈 계획이 있다. 그럼 무조건 26살 전엔 들어와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부사관 전역하는 시점에 나이가 30이 넘지 않게 해야 아. 취업하고 연계되는 게 너무 나이가 많으면 또 취업할 때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다 그 위에 이제 대기업들 만약에 취업을 할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쵸. 이게 나이가 좀 나이가 걸리죠.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지에서 졸업해서 현지에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에 취업을 해서 현지인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파견 근무하는 거 이럴 수 있겠죠. 네. 그거와 네. 대한항공 소속으로 미국 가서 근무하는 거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잘하고. 그거는 좀 다르게 다른 마셔야 문제요? 될 게 유학 갔다 온 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한국에서 볼 때, 기업에서 볼 때 그렇게 네. 생각하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이게 좀 긴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거는 한 명의 그러니까 한 명의 기계 부품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렇죠. 항공 정비사는 조직의 혼자 일원을, 일하는 게 조직의 아니고 일원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에서 아무 팀워크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맞죠. 그럼 이 사람들의 평균치랑 비슷한 사람을 뽑겠죠. 아, 근데 혼자 외국 나가서 화려한 스펙 갖고 있는 친구 뽑아다가 여기다 넣으면 잘 섞일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영어도 남들보다는 좀 잘하지. 그거는 생활 영어지. 항공 영어는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어차피 들어가서 겸손한 자세로 다시 배워야 하는데 이 자만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유학생들은 배제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래서 유학이라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핸디캡이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접근해야 그나마 면접이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그 이상을 배울 수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미국이든 여기든 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써먹는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어느 이제 끝내고 OPT 1년 할 자신 있다 그러면 하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신 있다라는 게 어떤? 말이 OPT지 본인이 그 기간 안에 이력서 넣어갖고 OPT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 채용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된다 그러면 박수 치죠. 그럼 그걸 하고 오는 경력 자체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도움이 아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해보라고 하는 거고 아. 나이가 어리니까 충분히 아. 가능하고 그 경험이 나중에 여기서 살아가는데 혹은 취업해서 현장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해보라. 아. 우리나라에서 알바하듯이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 네. 현장에서 지금 공부만 했지 네. 사회생활이라는 걸 간접 경험, 직접 경험 뭐 해본 게 없잖아요. 아직 조직 학생이니까. 생활 안 해봤죠. 그걸 미국인들하고 한번 좀 해봐라. 이런 아. 차원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개인적인 도움. 그렇죠. 네. 뭐 직무적으로는 왜냐면 OPT 이제 갓 졸업한 학생 OPT 하는데 무슨 엄청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네. 그냥 단순 업무예요. 그냥 네. 단순 노동이고. 네. 그거라도 현장에서 해보고 정말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사람들 사이에 섞여갖고 이렇게 팀워크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구나. 그렇죠. 사회를 배우는 그렇죠. 거죠. 네. 그 경험. 사회 어, 경험. 어차피 여기 들어와서도 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 경험을 해본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이가 좀 더 많았으면 그것도 필요 없다. 빨리 들어와라. 이럴 텐데 아직은 어리니까 가능합니다. 해도 돼.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몇 년 할 것 같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촉탁집으로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50대, 60대에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서 살 거니?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사업해야 돼요. 그럼 기왕에 할 거면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야죠. 근데 맨날 기계만 만지던 아이들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이라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직업을 좀 가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비행기로 시작이 됐다 하면 기계 관련된 여러 직업을 좀 가져보고 시야를 넓히고 뭐 지금 운실의 폭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근데 비행기는 제가 정비하던 시절만큼 지금 어렵질 않아요. 비행기가 많이 쉬워졌어요. 기업에서 공부하라는 뜻이죠, 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어차피 한국에서 정착할 거면 네. 한국에 취업해서 회사에서 배워라 이 말입니다. 한 네. 25가지 4년제 학위를 맡아서 올 수 있다. 네. 와서 여기서 뭐 병으로 2년 네. 갔다 와서 27, 8쯤 네. 돼서 이제 취업에 도전하겠다. 네. 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면 가능은 해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어요. 그 나이 때문에 계속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간이 부사관 포기하는 거고 그쵸. 일반 병으로 가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는 거고, 왜냐면 이 학위 때문이라고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그 학위라는 게 아까 학위를 포기해도 포기가 되나요? 아니라 네. 포기가 아니라 네. 선거 후가 바뀐다는 거죠. 취업하고 하겠다도 된다. 근데 굳이 이 학위 하느라고 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학위 하느라고 기회를 다 놓치는 게 아니냐. 이게 제 의견인 거죠. 취업하고 학위 따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은 학위랑 상관없이 뽑잖아요. 한국이 그런가요? 한국도 그래요. 아, 그래요? 특히 기계직, 전문직은 더 그래요. 아. 더 그렇습니다. 이건. 네. 일반 그러니까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유리한 건 전혀 없어요. 없다는 네, 말씀. 네, 일반 사무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무직은 아니에요. 그쵸, 사무직 그쵸. 아니에요. 이게 사무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 기술직이 더 그렇냐 이걸 네. 이제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기술직은 네. 한 명 뽑아서 네.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 투자 대상을 뽑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짧게는 1년에서 3, 4년씩 걸려요. 네. 어마어마하게 항공정에서 한 명 키우는데 몇 억 들어가요. 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공 자격증을 요구하죠.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 밑에 MRO 업체들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네. 본인들이 교육을 시킬 안 여건이 시키니까. 안 역량이 안 시키니까.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선택해서 들어가느냐에 달렸어요. 아. 그래서 좀 더 높이 가겠다. 대한항공을 넘어서 그럼 글로벌 기업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거긴 영어 퍼펙트하게 잘해야 할까요? 아니에요.